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PSG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우가르테가 돌아오자 리즈전에서 속절없이 밀렸던 중원이 안정감을 찾았고 우측에서도 공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300을 쉽게 공략한 것. 중앙에서 압박 강도가 좋아지니 상대가 중원을 삭제하고 공격을 단조롭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노구의 활약 이외에는 나름대로 팀의 컬러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일정상 금요일 새벽의 경기를 치른 마르세유가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수비를 할 때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잡고 몰아칠 PSG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에 후반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듯. 마르세유의 전반적인 공격 성적이 리그 12위로 좋지 못한데 유럽 대회에서는 날아다니고 있는 오바메양이 리그에서는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 PSG의 승리를 예상하는 매치다. 지난 경기에서 우가르테 복귀로 상대 공격을 단순하게 함과 동시에 우측과 좌측의 밸런스도 맞는 모습. 마르세유가 이틀의 휴식을 덜 치러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PSG도 노 점 9자리에서의 활용도는 다소 미진한 편.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점유율과 라인을 끌어올려 화력을 증강하는 것을 유도하는 팀. 다만 이런 팀이 그렇듯이 수비에서는 기복이 심한 유형이고 이 때문에 렌 같은 팀을 만나면 난타전을 일단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몽펠리에 같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맞불을 놓는 팀에게 오히려 렌이 부진한 경우가 잦아 사실 몽펠리에가 가진 기조가 렌을 상대할 때에는 정답일 수 있다. 원정에서의 렌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올 시즌에도 유효. 앞서 언급했듯이 맞불을 놓는 팀에게 약한데 원정에서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대가 어드밴티지를 얻고 올라오는 빈도가 상당하기 때문 결국 몽펠리에의 수비진을 공격 전력들이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몽펠리에가 공격력을 바탕으로 혼전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면 승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두 팀이 모두 화력 증강을 목표로 삼는 유형인데 렌은 원정에서 이런 유형의 팀에게 약한 편. 실제로 릴과 브레스트 등 중원과 어태킹 서드에서 압박 강도가 높은 팀에게는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다. 물론 몽펠리에도 이런 유형의 팀답게 수비적인 대가는 꼬박꼬박 치르는 편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카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린 정적인 팀이라 카디스를 상대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는 편이다. 내려앉는 팀이라서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기는 하지만 상대의 텐백을 뚫어내는 것을 상당히 버거워하는 편. 최근 두 경기에서 카디스에게 모두 무득점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경기 상대인 레인저스처럼 카디스가 역습마저 날카로운 팀이 아니라는 것이 위안일 것. 베티스를 상대로는 지난 경기 빌바오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빌바오는 양 측면의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반면 베티스는 양 윙어들도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편. 당장 두 줄 수비를 가동하고 지공 양상만 잘 저지해도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고 이미 비슷한 운영의 비아레알을 3-1로 잡아본 경험도 있다. 지공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베티스 입장에서는 내려앉아버리는 카디스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고역일 것. 카디스가 득점력이 장점인 팀은 아니라서 수비 상황에서 베티스에게 큰 리스크가 없기는 하지만 결국 뚫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볼로냐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톱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꽤 고전하고 있으나 볼로냐가 가진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여전히 코어 주멀 라인의 견고함은 상당한 편이고 특히 지난 시즌 홈에서 상위권 팀들을 제법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팀 나폴리가 생각보다는 약점이 많은 상황이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안배도 안 되어 있을 확률도 높다. 올 시즌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평가는 최악, 특히 김민재가 떠났다고는 하지만 수비가 매우 불안해졌다는 것이 중론. 이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허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문제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고질적인 약점은 플랜 B를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이 불안한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전력이나 전반적인 평가는 나폴리 우세지만 일단 나폴리의 수비 문제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 생각보다 주중 경기 여파가 클 수 있고 볼로냐도 홈에서 지난 시즌 상위권 팀을 상당히 잘 잡아냈던 바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토리노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세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기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중원의 핵심인 일리치의 이탈이 치명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 대신 수비 원툴인 미네티가 주전으로 들어가야 할 판. 토리노가 중앙에서 공이 안 돌면 공격이 뻥축구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지난 경기에서는 까다로운 셰리프 원정에서 2-1로 승리를 기록한 명이 퇴장당하기는 했지만 90분에 당한 퇴장이라 승부에 큰 영향은 없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디발라를 선발로 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었고 디발라가 들어간 다음 4분 만에 루카쿠의 골이 나오는 등 루카쿠와 다빌라의 호흡이 둘이서 3골을 넣었던 엠폴리전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로마의 근소 우위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루카쿠 마이너스 디발라 조합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가 부재한 토리노 입장에서는 뻥축에 매달려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토리노의 코어 단단함과 로마의 셰리프 주중 경기 원정 리스크를 걱정한다면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